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왈 시삼백을 이르니 폐지하니 왈사무사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 정확하게는 305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경 305편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300이라고 하죠. 당신 월급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32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한 300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시경 한 300편, 정확하게는 305편. 일은 한마디 말을 가지고 패는 덮을 패입니다. 말 한마디로 덮는다. 전체를요. 영어로 커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경의 내용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시에 말이 있느냐, 이게 그 시경 노송 경편에 사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시어, 그 말로 시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니 폐지, 쓰이자가 나오면 늘 EA, VB 이런 문형인데요. 그 A를 강조할 때는 또 밖으로,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EV, B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이 A가 됩니다. 이 일은 여기 와야 되는데요. 이 일은 한마디 말을 가지고 폐지, 요 위자는 동사인데 요 폐가 동사입니다. 그것을, 이건 시경 전체입니다. 시경 300편 그것을 커버한다면, 한마디 말로 커버한다면 무슨 말이냐? 사무사라는 겁니다. 사는 생각이고요. 생각에 삿대다 뭐 이런 말로 하는데, 사악하다 그러는데 비뚤어진 걸 말합니다. 생각에 비뚤어짐이 없는 것, 그것이 시입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비뚤게 나가면 그 시가 되지 않고, 마음이 비뚤지 않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면 시가 됩니다. 예컨대 친구의 성적표가 보인다. A 플러스가 줄을 이었네.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아마도 컨닝했을 거야. 이거는 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비뚤어진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요. 친구의 성적표가 보인다. A 플러스가 줄을 이었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나라의 대들보가 되겠구나. 이런 건 시가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에 비뚤어진다는 건 뭘까?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입에 물었더니 맛있다. 이럴 때 어떤 기억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아니, 사과를 먹었더니 맛있는데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과가 왜 맛있을까요? 사과가 근본적으로 사과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사과의 맛을 가지고 있지, 맛 있다 없다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되느냐? 내 입에 사과를 물었을 때, 그때 누가 결정할까요? 하늘이 결정합니다. 하늘이. 하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이 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여기 달이 있고 여기 강물이 있으면요, 강물마다 달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월인천강, 달이
달이 도장을 찍었다. 모든 강에 1000개의 강이 있으면 1000개의 도장을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강 속에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속에 있는 달은 그림자이죠. 근데 하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고 그 자체입니다. 하늘 마음하고 이게 별개가 아니고 그 자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이 물건이면 그게 불가능하죠. 천부경에 본심, 본태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본래 마음 그 자체는 본래의 태양 그 자체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도요, 그 태양의 그 요소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느낌으로. 그래서 사과를 입에 넣었을 때 이 사과가 내 몸에 필요한지 안 한지 내 마음속에 있는 본래 마음이 압니다. 그걸.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맛있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 라고 느꼈다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먹으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하늘이 너한테 필요하니까 먹으라 그 소리라고요. 그런데 그 사과가 내 몸에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과 성분이 몸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 없겠죠. 그때는 입에 넣었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별맛 없습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죠. 그래서 맛이 사과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내 몸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맛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사과의 맛을 왜곡시킨 거죠. 바로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날 사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다고 결정해 놨잖아요. 그럼 내 입에 넣었을 때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맛을 느낄 여지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고 먹습니다. 이미 맛있다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 몸에 필요 없을 때도 맛있다고 결정해 놨죠. 먹는다고요. 필요 없는 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는 걸. 영양이 과잉이 되죠. 살이 자꾸 찝니다. 뷔페집에 비싼 돈 내고 들어가면 그 맛있는 게 있는데 배가 좀 부른 듯 해도 고정관념이 있죠. 이 비싼 거, 이 맛있는 거. 그러면 또 좀 더 먹게 됩니다. 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배부르다는 느낌이 왔다는 건 그만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비싼 집인데 생각이 비뚤어져서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생각이 비뚤어지고 그래서 자꾸 더 이렇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바로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더 먹고 싶다. 사과는 맛있다. 그러니까 또 먹자. 또 먹고 싶어집니다. 사과를 보면요. 안 봐도 먹고 싶어지고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는데요. 그래서 사람 몸을 보면 욕심 많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그러면 미국을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보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저질적인 거죠.
욕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먹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한국인이 욕심의 정도에서 보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비뚤어지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길을 가는데 특히 젊을 때 더 그런데요.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렐 수가 있죠.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뛰고 이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 손잡고 가고 있다고요.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설렌다는 건 벌써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손잡고 가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좀 속상하죠. 그래서 야, 그 손 좀 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속은 타고 이런 상태죠. 생각은 자꾸 나고요. 그런 상태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상태의 마음. 바로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냐, 뭐 있다 이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하루 잘 지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손잡고 갑니다. 또 속이 상하죠. 첫날 속상할 때 하고 두 번째 그 손잡고 가는 것을 봤을 때 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더 상하죠. 속이. 그렇죠? 그렇지만 야, 손 놔. 어디 손잡고 다녀? 이 소리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혼자 있는 거예요. 또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또 어울려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손도 잡고 가고 이제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사귀자 뭐 이런 소리도 하고요.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손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 손 놔. 어디라고 말이죠? 너 누구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고 이런다고요. 처음 봤을 때는 말도 못 하다가 이제는 막 폭력까지 써가면서 그 상대를 제재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처음과 지금의 차이가.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바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 두 번째 날 만나고 네 번째 날 만나고 하면서 상대방을 요만큼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이만큼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손잡고 가잖아요. 용서가 안 되죠. 내 건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거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요만큼 내 거라고 하는 요것은 착각이죠. 비뚤어진 생각입니다.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내 거죠. 그렇죠.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신선도가 제로가 됩니다. 내 거는 신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낚시하러 가면 고기 잡아놓은 거는 안 쳐다보고요. 다른 데 쫓아다니는 걸 쳐다봅니다. 이건 신선하지 않다고요. 내 거니까요. 그래서 공인된 연애를 오래 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된 연애는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 거니까 자유를 안 줍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용서 안 하죠. 내 건데. 그래서 자유를 구속하고 신선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이 결혼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에서요. 요만큼 내 거다, 다 내 거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두 번째 날 사과를 입에 넣었을 때도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느낌을 이렇게 음미합니다. 맛있게 느껴지면 먹습니다. 셋째 날도 사과를 입에 넣었을 때 맛있게 느껴지면 먹으면 됩니다. 그럼 평생 사과를 먹어도 언제나 처음 같아요. 언제나 처음 먹을 때 같습니다. 처음처럼이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처음처럼. 누가 그걸 호를 쓴 사람이 있어요. 여초 이래가지고요. 처음처럼. 누가 또 소주 이름을 또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요. 가장 순수한 그 상태가 처음처럼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하더라도 이만큼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만났다, 결혼을 해서 30년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만나는 순간 처음 만날 때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0년 결혼해도, 결혼 생활을 해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있고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여전히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극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서 농사 짓다가 일어서서 찬을 받는데 극진히 그걸 받아요. 꼭 이 손님한테 받듯이. 그리고 그 찬을 갖고 온 부인도 남편한테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사이입니까? 부부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이런 손님같이 그러냐고. 우리 부부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왕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벼슬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좀 만만하고 이러면은 내 생각이 아주 잘못됐구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비뚤어지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바로잡아서 그때 마음이, 바로잡은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 그것이 시입니다. 저는 어릴 때 타고르나 이런 대시인이 한번 돼보고 싶었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막 수만 명 앞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노래는 이건 뭐 도무지 불가능하고 시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 시를 쓰고 오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찢어버리고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그 선비들은 다 시인이잖아요. 엄청난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욕심이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는 지름길은요, 시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경을 읽고 감동적인 시가 있으면 그걸 되풀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이렇게 적으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경을 번역하는데 사서삼경을 다 번역했으니까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한 내용을 읽어도 시가 돼야 되잖아.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번역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다가 보니까 그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러고 번역하니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시인이 자기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다. 좋으냐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인용하라고. 그래서 그 인용해서 시집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또 신문에다가 또 그 시를 하나 시경에 제 번역한 거를 실었어요. 뭐 매시를 따고 있다. 뭐 이런 시인데 그래서 제 시경의 거를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는 거, 시경을 읽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를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시경을 읽게 되면 그 시경을 읽고 끝날 때까지 각자가 시를 한 10편 정도씩 써서 이렇게 동호인 시집을 하나 내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 시경 수업에 6개월 만에 시를 모아가지고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조풍의 부유라는 시입니다. 하루살이 날고 있는 해저문 때에 고운 옷 갈아입고 나서는 사람. 하루살이가 주로 언제 납니까? 봄날입니다. 그죠? 봄날. 초여름 좀 늦봄에, 봄에 저녁 때. 그래서 시인은 주로 시골에서 큰 사람이래요.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큰 사람은 시인이 없대요. 그래서 참 도시에 우리 애들 도시에서 나와서 기르는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하루살이가 날고 있는 여름에, 참 여름이 아니고 봄에, 늦봄에, 봄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계절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오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 봄에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그 서산에 기울어질 때는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님이 와서 이렇게 품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고운 옷 갈아입고 길을 떠나요. 그 고운 옷은 내가 빨래해 준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내가 해놓은 빨래를 해놓은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갑니까? 저녁에. 작은 집에 가는 거죠. 그렇죠?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이놈이 이러면서 그냥 멱살 잡고 패대기 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거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끼어든 거죠. 그건 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뚤어진 생각을 없애면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손잡고 가는데 그 손노라고 말을 못할 때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같은 마음이 됐을 때 표현되는 것이 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요. 돌아와 쉴 곳은 이 몸이에요. 애운하는 거죠. 왜 거기를 갑니까? 여기 와야죠. 이거 시가 됩니다. 하루살이 날고 있는 날저문 때에 고운 옷 갈아입고 떠나는 사람, 바라보는 내 마음이 쓰라립니다. 돌아와 쉴 곳은 이 몸이에요. 하루살이도 날지 않는 어두운 때에 이제 더 어두워졌는데요.
눈 같은 베옷 입고 떠나는 사람, 내 가슴 도려내듯 아파옵니다. 나에게 돌아와 즐겨야지요. 왜 작은 집을 갑니까? 이거죠. 이런 이 첫 마음, 처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 짝사랑할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운하는 이런 시 중에 최고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셔벌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돌아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네. 그렇죠? 다리가 넷입니다.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거냐 이거. 그런데 이 완전히 내 거다라는 욕심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도끼 들고 연놈을 그냥 작살내버리죠. 그런데 처음에 이 짝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손놓으라고 못하는 것처럼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속은 타죠. 그래서 도로 혼자 들어와서 보고 야단도 못 치고 도로 나갑니다. 달밤에 속이 타니까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풀풀 뛰는 거죠. 최고의 시입니다. 그 이상 시가 없다고요. 그걸 모르면 벨도 없는 놈이지 그거. 그렇죠? 님의 옷깃, 여기는 정풍 자금이라는 옷깃이라는 자금이 옷깃입니다. 푸르른 님의 옷깃 너무 고왔어. 님의 옷깃이 파르스름한데 그게 왜 고운가요? 님의 옷깃이 왜 고울 것 같아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면요 누더기를 입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푸르른 님의 옷깃 너무 고왔어. 내 마음에 어린 걱정 가득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꽉 생깁니다. 왜? 짝사랑하니까. 그냥 찾아가서 좀 만납시다 이러면 될 텐데 찾아가서 만납시다 이러면 당신 누구요? 이럴 거잖아요.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왜 못 갈까요? 그 외에도 사랑에는요 존경심이 늘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요 버벅거리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맵시있게 가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뭐 님은 먼 곳에 뭐 이렇게 그렇죠. 말이라도 할 걸 그랬지 말도 못하고 님은 먼 곳에 뭐 또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을 하면 뭐 어쩔까 근데 말도 못하고 이 말을 왜 못하느냐 그 사랑이 존경이 가득하면요 섣불리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가 그런 게 묘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져가지고 쫄고 있으니까 상대가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 가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린 걱정 가득합니다. 내가 비록 아니 찾아간다고 해서 난 찾아갈 수는 없어요. 마음이 쫄아가지고. 님께서는 소식조차 없으시나요? 좀 소식이라도 주지. 좀 와주면 좋은데. 푸르른 님의 옷깃 너무 멋져서 내 마음에 서린 걱정 가득합니다. 내가 비록 님의 곁에 못 간다 해서 님께서는 오지조차 않으시나요? 좀 와주면 좋은데. 왔다 갔다 스승이며 마음 못 잡고 성문 위에 올라서서 바라봅니다. 왜 성문 위에 올라가서 바라봅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혹시 지나가는 걸 보일까 봐. 하루만 그대를 보지 못해도 석 달을 못 본 듯이 그립습니다. 이런 간절한 짝사랑의 노래 이런 게 시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절절한 사랑을 합니다. 시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 그러면 사랑도 못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래가지고요 그거는
아주 목석같이 메마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녀 칠시의 부동석이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 7살 때쯤 돼서 연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애가 좀 유치원에 다니는데 연애하고 있다. 그 인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열심히 커야 됩니다. 성장하기 바쁜데 연애하고 있으면 그거는 클 수가 없어요. 그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잖아요. 근데 봄에 피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는 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애인 있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괜히 그 이렇게 바람 넣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열심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애가 30이 다 돼가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다. 그것도 인간이 안 됩니다. 그때 잠을 못 자야 됩니다.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노래하면서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비들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경은 유교 경전인데요. 사랑이 이렇게 절절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읽어보죠.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 무치 도지이득 제지일에 유치차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왈 도지이정하며 제지이영하면 민면이 무치니라. 도지이득하며 제지일에 하면 유치자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기를, 도는 인도한다. 길도자니까 길로 이렇게 길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도지, 이 갈지자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안내하기를 정치 방법으로, 정치 술수로 그 인도하고, 그런데 잘 안 되면, 제자는 그 질서를 잡는다는 뜻인데요. 형벌을 가지고 질서를 잡는다. 요새 뭔가 사건이 터지면 자꾸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자꾸 더 커집니다. 요새 그 교사들 왜 이렇게 됐을까? 학생 인권 조례인가 뭐 법을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안 됩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요. 정치하는 사람은 논어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이면 다 될 줄 알죠.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치 술수를 가지고 인도를 하고 잘 안 됐을 때 형벌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면하려고 한다. 법에 안 걸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이 없으면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법에 걸릴까 봐요. 그래서 법에만 안 걸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어도요, 법에 안 걸린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요, 법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증거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못할 짓이 없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가지고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질서가 없어지면 예를 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돼. 예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치심도 있게 되고, 왜?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른다. 또한 이른다는 것은 좋은 상태로 된다. 아름다운 사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노자의 최고의 정치의
네 단계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치의 네 단계. 최고의 정치는 어떤 거냐? 그 정치인을 동의장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동의장. 동의장이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여기 꿀떡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아주 한 1cm도 안 되는 구멍이 생겨가지고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의장은 그 진흙 이렇게 떼가지고 뭐,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든지 아니면 시멘트 이렇게 딱 갖다 요만 콩알만한 것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버리죠. 그러면 이 집 주인은 그 불이 나중에 이게 자꾸 이게 이제 구멍이 커지면 이 불 나는 건데 그 불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동의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동의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냥 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거 그렇게 만드는 동의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이 정치인의 존재를 알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못했습니다. 이 동의장이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이 동의장은 우리 집에 불 붙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불을 끕니다. 있는 힘 다해서 불을 꺼줍니다. 그게 두 번째 수준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동의장을 무진장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정치인을 부모를 따르듯이 좋아하고 존경을 합니다. 세 번째 수준의 정치는 세 번째 수준의 정치인은 1번이 되고 싶을까요? 2번이 되고 싶을까요? 2번이 되고 싶잖아요. 온 국민이 막 부모를 좋아하듯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되기를 이제 희망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을 우리 집에 불 끄듯이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불을 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나야 꺼주죠. 불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또 구멍을 요만큼 뚫어 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락모락 이제 불꽃이 나와가지고 불이 붙었다. 열심히 꺼준다고요. 그것이 정치 술수라는 겁니다. 정치 술수. 정치학이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정치학에 어떤 전공이 있냐면요. 그 선거 전략법 뭐 이런 전공이 있어요.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예.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정치는 대개 3번이죠. 대개. 예.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깡패들을, 폭력배들을 좀 모아가지고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그 여자가 말이지 골목길을 가. 몇 시에 좀 가. 그럼 그때 덮쳐라. 그때 덮칠 때 내가 가서 해치울 테니까 내한테 다 얻어맞고 나가 떨어져라. 돈을 주고 딱 짠다고요. 딱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깡패들이 그 여자한테 덮치잖아요. 가가지고 해치웁니다. 그러고는 다친 데 없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게 그거는 이제 아주 너무나 노골적인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그런 수법 쓰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예,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대개 3번한테 많이 넘어가죠, 사람들이. 4번은 뭐냐? 불은 붙였는데 꺼주질 못하는 거죠.
그런 정치가 있어요. 어쩌다가 대통령 되는데 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그걸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대통령 이름도 안 붙이죠, 그냥.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수준입니다. 백성들이 정치인을 무시합니다. 이 네 가지 정치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정치가 되면요, 사람들한테 양심이 없어집니다. 부끄러움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고마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그래서 그 깡패를 동원했다는 것을 직접은 몰라도 속으로는 왠지 뭔가 좀 깨름직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속에 하늘마음이 들었잖아요. 느낌으로 압니다, 이거.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막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을 퍼주는데요. 그 돈을 퍼준다는 거는 결국은 욕심을 키워주는 거고요. 자생력을 다 말살시켜 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성이 피폐해집니다. 미국에 가면 복지를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누구냐면 원주민들이 있죠. 우리는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인디안이 아니고 원주민입니다.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아주 멸종될 정도가 되니까 보호를 한다고요. 그 말을 딱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줍니다. 그게 거의 다 페인 다 됐어요. 뭐 놀아도 맨날 돈이 있으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 다 되고요. 맨날 먹어가지고 살은 이렇게 찌고 거기다가 마약까지 하고 페인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돈 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많이 주게 되면요, 페인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면 표가 다 날아가겠지만 실업급여 안 줘야 되고요. 실업자한테 벌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왜 실업자한테 벌금 받아야 되냐? 공장에 사람이 없어가 쩔쩔 매는데요. 일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건 벌금 줘야죠. 일자리가 없다면 그건 문제인데 일자리가 잔뜩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시골 가면요, 사람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실업자냐? 벌금 내라. 난 대학 나왔거든요. 그럼 대학 나오면 인간이 달라지나요? 인간은 다 똑같아.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차이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면 이제 바로 표가 날아갈지 몰라도요,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1번, 2번이 오늘날은 1번, 2번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 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서요, 점점 더 인성이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정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이 자연의 상태, 모두가 욕심 없는 천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사람들은 천사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욕심 채우도록 안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요, 그 채벌권을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베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주겠다고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게 했는데 하루 나무를 베고 일당을 주니까 그 다음날 안 오는 겁니다.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그간에 안 왔냐? 그 돈 받으면 일주일 먹고도 남어. 그런데 내가 왜 일하느냐 이거지. 네. 그러면 그거 제일 빨리 내 말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이거 뭐 얘는 굉장히 나쁜 예지만 기생집을 하나 옆에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술을 갖다 놓고 공짜로 막 먹입니다. 그럼 사람이 바로 타락해요. 그럼 또 먹고 싶어지잖아. 또 가고 싶어지죠. 그럼 또 언제 온다고요. 그다음부터는 딱 입장료 안 주고 막아버립니다. 입장을 안 시키고. 왜 막습니까? 돈 내놔라 이거지.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다음부터요. 그다음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욕심을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욕심에 줄을 내가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정치는 뭐냐? 가만두는 거라고요. 원래 자연 상태는 인간이 욕심 없이 살았다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욕심 없이 살면요. 나라는 것이 없이 사는 거죠. 나라는 것이 없으면 생로병사도 없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뭐. 그럼 뭐야? 이 몸이 늙은 거 아닙니다. 다 늙고 풀 한 포기도요. 늙어서 이제 열매 맺고 말라 죽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자라가지고 또 열매 맺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다 영원히 살아간다고요. 생사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근데 사람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요 몸이 나가 돼버렸죠. 요 몸은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자연과 하나일 때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최고의 정신인데요.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1번의 상태는 이제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까 욕심이 가득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2번의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욕심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가 뭐냐. 사람들한테 최고로 공을 베푸는 것이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만들어주는 거죠. 부처님은 상거지인데도 행복하다고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군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2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뭘 해야 되느냐?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주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리를 얻어서 참된 삶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정치한 사람이 딱 아마 유일할 겁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아마 최고의 정치인은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는요. 양심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이요. 너무나 인간미가 넘쳤는데 자꾸 법을 가지고 정치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불 질렀다가 또 꺼주고 말이죠. 병 줘가지고 또 약 주고 자꾸 이러면 양심이 없어진다고요. 양심대로 살면 당하는데 뭐. 지금 법이라는 게 양심 가진 사람이 당하게 돼 있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제 후배 교수가 있었는데요. 대전에 자기가 빌딩을 4층 건물을 이제 짓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 설계도에 있는 있는 대로 철근을 안 넣고 있는 거예요. 반밖에 안 넣어요. 항의를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일방해 하지 말라고 가라고. 미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부추겼죠. 그거는 소송해야지 안 된다. 소송했다고요. 공사 중단하고 1년인가 소송 끌다가요. 패소했습니다. 소송은 이상합니다. 법대로 하면요. 공평한 사회가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양심이 없어진다고요. 양심 가진 대로 살면 손해보는데 뭐. 그래서 정치 술수를 가지고 법으로만 다스리면 양심이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지면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법으로 안 보이는 데 사람을 다 잡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 또 법은 증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증거를 만들지 않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각박해지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정치의 방법에 대해서 공자의 설명입니다. 오늘날 좀 참고할 것이 많죠. 이 문장은 공자가 일생을 하나의 그 도를 닦아가는, 덕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공자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